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맘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에 대한 컨텐츠를 좀 많이 다뤘는데 그때마다 초중등 부모님들께서 우리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초중등 학생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후에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그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이미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또는 대입을 치르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내 아이가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아쉬워요 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조언 같은 것들을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공부에 힘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초중학생이 스스로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학습 코칭 서비스 피어나다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피어나다는 교육, 심리, 상담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코치분들이 모든 코칭, 1대1 상담, 스마트 플래너 등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만의 공부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 동안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을 학습 코칭을 통해서 도와주신 전문가분을 모시고 알짜배기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유클에 처음 오셨으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서울에서 초중고 학생들 영어를 지도하고 학습 또는 마인드 코칭을 하고 있는 쓸쌤 코칭의 이슬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결국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다가오는 입시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정말 되게 많이 얘기하고 부모님들도 이걸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학습 코칭이나 마인드 코칭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학습량이 많아지니까요.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일단 중점을 두고요. 자, 근데 우리 좀 이제 범위를 줄여서 우리가 항상 중에서 고 올라가는 시기만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분명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점들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보세요? 일단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보다 수업 시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과목별 선생님이 새롭게 있으시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이동 수업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공부 양에 대한 증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그 시기에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기본기를 채우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학습량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게 학년별 권장 도서를 읽혀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읽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나 흥미 있는 관심사 있는 관련된 책을 읽으면 독서에 대한 습관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아이의 독서를 위해서라면 아이가 원하는 책을 먼저 읽게 한 다음에 독서 능력을 키우는 게 좋다고 저는 많이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또 들어가면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사고나 특목고를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신 관리 플러스 생기부 관리를 함께 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생기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물론 그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일반고에 갔을 때 좋은 경험으로 인해서 대입을 위한 관리도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도 좀 적극적으로 생기부 관리를 미리 좀 예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먼저 자녀의 생활 습관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기상 시간이랑 취침 시간이 일정한지 아닌지, 그리고 자녀의 공부 환경, 거기에서 이제 시간대도 중요한 거고요. 혹시나 또는 공부 방해물이 있다면 그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을 점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스마트폰과 같은 그 공부 방해물은 어떻게 제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도 좀 궁금한데요.
궁금한데. 제가 지도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도 휴대폰 만지는데 왜 저희 보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어른들은 하면서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차라리 가족들끼리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고 그 시간대에는 가족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전 싫어요. 뭐 요게 어느 정도 됐다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학년별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중학교를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읽고 나서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필기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년이 어릴수록 책의 내용들이나 교과서 내용들이 좀 쉬운 편이니까 쉬운 것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걸 알지만 잘 안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부모님들이 의식적으로 약간 좀 권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생이 되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중학생이 되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서 많은 포커스를 맞추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한 달의 계획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앞서 말했듯이 1학년 때는 이제 시험이 한 번 없잖아요. 그 시기에 그런 연습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할 때 공부에 관한 것도 좋겠지만 마인드적인 부분도 좋고요.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일주일 계획표도 저는 세우라고 얘기하거든요. 일주일 계획표가 어떤 것이냐면 고정 시간대를 정하고요. 그 시간대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해두기만 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지켜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습관을 기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일 단위 계획만 세우지 말고 일단 월 단위나 주 단위 큰 틀의 계획을 먼저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일 단위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세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주의할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과목명이랑 단원명 그리고 혹시 문제집을 활용한다면 문제집에 대한 페이지명도 같이 적어주고요. 상세한 기록을 적는 것이 중요한 게 오늘, 내일 어떤 기록을 한 걸 통해서 내가 다음 주의 계획도 체크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한 달적인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1일 플래너에는 좀 상세한 기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월 목표랑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월 전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잘 세웠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가지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중1 친구들이 좀 디테일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맨 처음에 플래너를 작성할 때는 부모님이 좀 같이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시간을 작성하는 것을 처음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완벽한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작성한다면 그 시간 안에 급급하게 빨리 그 일을 끝내려고 하는 아이들 너무 많이 봤어요. 처음부터 시간을 제한을 둔다기보다는 일단 해야 할 일을 잘 작성을 하고 그걸 해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반드시 그날 피드백을 적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드백 과정 안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들은 내가 잘한 것을 통해서 아, 나도 이런 부분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감사한 점을 저는 적으라고 해요. 그 감사한 점을 적는 것이 아이들의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반드시 한번 피드백 점검 시간에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좋다. 나에게 내가 스스로 감사한 거. 네, 그래서 제 학생의 플래너에 보니까 학교 급식 시간에 핫도그가 나와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작성도 하고 나에게 어떠한 부분이 감사했는지 작은 거 하나부터 감사함을 가지면 저는 그게 공부 능력으로 키우는데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중1 때는 플래너를 작성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익히고 습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2, 3학년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돌입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는 것과 오답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제 아이들한테 복습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완벽히 이해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언어로 표현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답 시간은 아이들이 꼭 틀린 문제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틀린 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았더라도 찍어서 맞췄는지 그냥 대충 맞췄는지 이런 거를 파악한 다음에 나만의 표시로 동그라미, 세모, 별표, X 이런 표시를 가지고 전체적인 문제를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2, 3학년 때 준비를 해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엄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에 비해서 과목 양도 적고 범위도 적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저는 누적 복습을 많이 시키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누적 복습은 그날 배운 진도를 가지고 다음 날에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주차별에 또 한번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 월에서 한번 공부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한국사적인 부분이나 뭐 탐구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단계별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떤 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요즘에는 이제 고교학점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다양한 입시 이야기들 속에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도 저렇게 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거기에 흔들리시지 않고 그냥 먼저 내 아이의 성향과 장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진로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인데요. 피어나다에서도 자녀의 학습력을 확인해보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던데요.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관리가 어려워지는 시기이니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들어가면은 이제 청소년용이나 주니어용도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자녀분들의 진로나 진학에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진단검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검사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를 읽어보고 부모님이 함께 해준다면 아이들은 많은 응원을 받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기쌤의 학습 코칭에 담긴 다양한 자기주도 학습의 노하우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슬기쌤 말씀처럼 조금 더 일찍 단계를 세워서 그 능력을 중학교 때 키워놓는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딸한테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피어나다 역시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밑거름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발표 중심의 소그룹 편성, 아이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주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 플래너, 아이의 학습 심리를 바탕으로 현재의 학습력을 확인해보는 주기적인 진단검사 등을 피어나다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조금 더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나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초, 중등 부모님들이시라면 이 피어나다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 오늘 유클에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어요. 오늘 부모님들한테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손흥민도 매일 기본기를 7년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도 맛보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다려주고 함께 한다면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충분히 잘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는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다,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서 안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감동스러운 멘트로 부모님한테 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